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요즘 다시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어서 한번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을 보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지금 집 팔아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집값은 예전 같지 않고 거래는 얼어붙었고 금리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이죠. 특히 다주택자라면 팔면 절반이 세금인데 차라리 버티자,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말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정말로 지금 집을 팔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정책적 기대감에 불과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이번 연도 5월 달에 끝나는데 이 정책에 대한 말들이 많은 요즘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실제로 무엇을 바꿔주는지, 그리고 지금 정말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과 타이밍을 놓쳤을 때일 겁니다. 특히 세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다주택자라면 더 그럴 거고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그럴 텐데요. 지금 팔아야 할 사람과 조금 더 버텨도 되는 사람, 명확히 구분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마지막 출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5월 9일에 이 유예 기간이 좀 끝나기 때문에 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일 거라는 그거 좀 보는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 확실하죠. 하지만 사실 이 제도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죠. 그런데도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상황상도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가 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많다라며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멈춰서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즉 중과 유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다주택자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매물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집단이 바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을 팔면 시세 차익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선뜻 매도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지금 팔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말 한마디가 다주택자에게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새해가 밝았고 26년 5월을 앞둔 지금 이미 1월도 거의 다 끝나가죠. 중순 됐으니까 아직 남았긴 했는데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을 앞둔 지금 금리 부담, 보유세 부담,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겹친다면 다주택자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온갖 가설과 이론들로 계속 부동산 커뮤니티, 세무 상담 창구,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까지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어서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리 타이밍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도 반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모두가 여유로운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들이 불안정하다 보니 여러 개의 다주택 중 하나를 정리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간접적으로는 경제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부동산 경기만 보더라도 그 나라 경제 상황, 특히 저희같이 90% 이상이 부동산 자산 하나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현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에게 지금이 중요한 확실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예민해지냐라는 건데요. 지금 시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동산 시장 환경과 세금 정책이 동시에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한 전형적인 좀 관망세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라는 것이죠. 즉 쉽게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정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이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은 늘 같은 흐름을 반복합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완화시키고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규제를 복원시키는 거죠. 문제는 이 완화 구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나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한시적 신호로 작동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을 전후한 지금은 금리 부담, 보유세 부담,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이죠. 이 말은 곧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5년, 10년의 세금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집값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에 파느냐보다 얼마를 손에 쥐고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오를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정리하면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를 계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계산기의 숫자를 바꾸는 게 바로 이번 양도세 중과 기간의 유예 여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중요한 거,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주택자라고 다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냉정한 분류이겠죠. 다주택자는 지금부터 한 세 부류로 좀 나눠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투자용 다주택자인데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집은 여러 채인데 수익률은 생각보다 안 나올 겁니다. 전세가율이 낮고 월세는 관리비 빠지면 남는 거 없고 보유세, 종부세, 이자까지 합치면 사실상 버티기 게임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는 희망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률 낮은 집, 오래된 집, 관리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집, 이런 것부터 좀 양도세 중과 유예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정답일 수 있는 다주택자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실거주와 투자, 이 혼합형 다주택자 유형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좀 제일 애매합니다. 한 채는 살고 있고 한두 채는 투자용. 이럴 땐 전략이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은 1주택자 포지션으로 돌아가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고요. 다주택자는 언제든 정책적 타겟이 됩니다. 정책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쪽은 항상 다주택자임에는 분명하죠. 실거주 한 채 남기고 나머지 정리하면 세금도 줄고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 그러다가 투자했던 거 오르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라고 이론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런 혼합형 투자로는 엄청난 수익을 본 사람이 못 봤고요. 제 주변도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런 수익을 보면서 재미를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 혼합형 투자로는. 만약 그런 이론만을 좀 믿고 싶으시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굳이 다주택자로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시는 건지 오히려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계속 뭐 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적인 이론만 내신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상속 증여 고민 중인 다주택자일 텐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은 증여하면 세금 줄지 않나요? 라는 건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증여하면 취득세, 증여세, 보유세 3중고를 겪습니다. 그럼 상속은요? 하는 사람이 있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세법은 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 정리해서 현금화하고 자녀에게는 어떤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과 분산 자산을 주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부자들이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리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있을 때 정리하는 사람이 좀 살아남을 거고요. 이게 현실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입장으로서 이번에 유예가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안 되면요?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유예가 안 되면요? 라고 물었을 때 확실한 답이 안 내려지는 유형의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혜택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책은 혜택이 아니라 출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이런 구조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고, 들고 가자니 보유세, 이자, 스트레스만 쌓이고, 기다리자니 정책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 구조 속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움직일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다주택자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정리할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본질은 항상 똑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요. 거래가 죽으면 완화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패턴이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지금은 어디일까요? 완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조금만 시장이 살아나면 중간은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풀리겠지 또는 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 거다. 완화는 보너스가 아니라 타이머가 달린 기회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집을 10년 더 들고 갈 수 있냐? 세금까지 감당하면서 말이죠. 못하겠다면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의 진짜 의미는 살려준다가 아니라 지금 나가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자산 구조를 가볍게 좀 만들 수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중과 유예에 대한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닙니다.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정보는 이미 넘쳐나죠. 문제는 다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집값 반등하면 그때 팔까 이 생각이 쌓일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세금의 편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결단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집을 10년 더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세금, 이자, 스트레스까지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감당하면서 10년 이상 갖고 갈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정리하는 게 답일 겁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혜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권이다 라고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잘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제때 결단한 사람일 겁니다. 살 때 거침없이 매수하고 팔 때 과감하게 매도하는 사람들 말이죠. 올 한 해가 그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남기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